고발을 몇 번 당했어요. 뉴스지만 신속성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집사하는 게 목표인데 훌륭한 임상가가 되기를 바란다. 비트코인을 샀어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벳 이학범입니다. 데일리벳 시작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됐다니 좀 믿기지도 않고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데일리벳 윤상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따가도 얘기 나오겠지만 6개월만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벌써 10년이 돼가지고 감회가 새롭네요. 데일리벳은 선관위에 직원을 쓰지 않고 학생기자단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직원을 좀 쓸 필요가 있고 지금도 직원이 너무 필요한데 저희가 둘 다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직원을 뽑는 것도 일이고 관리하는 것도 일이어서 사실 염두를 못 내고 있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직원을 뽑아서 월급을 줄 여력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안양 사무실이 창간할 때 2013년에 임대도 아니고 여기 이제 소호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사실 이 촬영 때문에 여기 왔지 그렇게 자주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다 뭐 취재하는 곳으로 가고 사람 만나는 곳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직원을 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직원 신분으로서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필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기자단이 데일리벳에 기여했던 게 있을까요? 학생기자단은 1부터 100까지 다 기여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문진료 동물병원 인터뷰 시리즈도 학생기자가 시작했고 매년 하는 프로젝트도 너무 잘하고 있고 학생기자가 없었다면 데일리벳이 없지 않았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1년만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성과라는 게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아까 말했지만 전문진료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개, 50개 정도 됐어요. 처음 시작을 이제 학생기자단 했지만 그 후로도 계속 저희가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문진료를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곧 이제 뭐 전문의 제도가 도입이 된다든지 하는 쪽으로 제도가 더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 그 10년 후라는 프로젝트도 학생기자단들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책으로 나왔고 2편, 속편을 만들어지게 한 계기를 학생기자단이 만들었을 정도로 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번에 데일리벳 리뉴얼한 것도 학생기자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도입해가지고 학생기자단이 없었으면 올드한 모습 그대로였겠죠. 신내기 이후 학생기자단에게 바라는 것이나 역할 같은 게 있을까요? 학생기자단 분들은 제가 보니까 워낙에 저희보다 똑똑하고 센스가 많아요. 그래서 좀 자율성을 부여하면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한 활동을 하는 거라서 수의대생으로서는 여기 지금 인터뷰하러 온 학생도 그렇고 특이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소식을 전하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가 있지만 그 외에도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안을 해주고 좀 재밌게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이죠. 10주년을 맞아서 데일리벳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1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뭐 소풍당한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어? 기억에 남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마음을 다 먹었다가 조금만 더 해보자고 했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남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기사를 쓰다 보니까 고발을 몇 번 당했어요. 경찰 조사도 받고 뭐 법원도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잘 끝났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취재하고 뭐 이게 과거에 솔직히 얽매이지 말하면 않는 스타일이라 10년이 됐지만 우리는 5년 후, 10년 후를 보는 게 아니라 내일, 오늘만 열심히 살기 때문에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상관 스토리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벳은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인데요. 저도 당연히 임상하려고 해가지고 동물병원 경영을 좀 배워보려고 공중방역 수의사를 할 때 파트타임으로 다닐 수 있는 경영대학원이 있었어요. 의료경영대학원인데 그래서 진학을 해서 의료경영, 동물병원 경영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가 동기분들이 의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 의사분들이 의학 전문 신문을 보는 걸 보고 수의사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의사분이 저한테 오히려 아니 수의사는 신문이 없어? 라고 물어봐서 없는데? 라고 해서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그때부터 좀 찾아보고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10년 전에 할까 말까 진짜 고민만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 경영대학원의 어떤 교수님이 교수로 오셨다가 너무 뛰어나셔서 지금도 큰 회사 사장님으로 계세요. 현역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좋은 것 같아 열심히 해봐 이러고 딱 나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 뒤에다가 대고 근데 아직 젊잖아 한번 해봐 뭐 어때? 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정말 큰 울림이 돼가지고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랑 공중방역 수의사를 같은 곳에서
싶어서 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낚여서 지금 10년째 고생하고 있는. 이렇게 오래 할 줄 모르고. 저한테 수의사는 신문이 없어라고 물어보신 그분 깊게 고민을 안 해봤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의학신문을 보던 말던 그게 뭔지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바람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목표 신념 이런 게 있었나요?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비전, 미션 이런 걸 다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의 제일 큰 비전 같은 거는 존중받는 수의사, 모든 수의사들이 각 분야에서 좀 존중받게 만들고 싶다, 이게 비전이었고, 저희 미션은 수의사들의 소통을 좀 증진시키고 수의사를 좀 대변하고 동물 의료계가 발전하는 데 기여한다, 이게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데일리 홈페이지 아래에 가보시면 회사 소개란이 있는데 거기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뉴스지만 신속성이 없습니다. 두 명이 하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어쨌든 정확하게 적으려고 하고 있고, 둘 다 수의사고 수의사들의 입장에서 이제 뭘 바라보려고 하고 그거를 전하려고 하는 동시에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요즘에는 하고 있고, 그 두 개의 이제 균형을 잡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가한 일에 가장 뿌듯했던 주제가 있으신가요? 자가진료 2017년에 반려동물에서는 금지가 됐는데 그 전에는 금지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가진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실제로 진짜 애가 망가져가지고 병을 앓거나 아니면 죽거나 위험에 빠졌던 사례가 뭐가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수의사에도 그걸 모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완전히 현장에서는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원장님들은 그 시절에도 만나긴 하지만 그걸 축적해 놓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캠페인성으로 제보를 해달라라고 해서 그걸 한 40, 50개 모았던 것 같은데, 원장님들이 다 제보를 해주시는 거죠. 자가진료 때문에 망가진 케이스의 환자가 오면 사진도 찍고 얘가 이러이러한 히스토리가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됐다, 이런 부분을 집적을 했고, 그거를 저희는 기사로 계속 만들었고 그게 한 1년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동물병원 협회에서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농림부에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도 그거 같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분명히 이제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자가진료를 금지하자고 하니까 마치 수의사 밥그릇 챙기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사례집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관련 기관에 배포를 했던 게 좀 설득력도 얻었던 것 같고 법 개정에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참관 당시에 그려왔던 10년 뒤의 모습이 있으신지, 그와 없는데? 지금을 비교하자면 어떨지. 10년 뒤 모습은 진짜 없고요. 저희가 10년 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많이 발전은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는 없었지만 10년 뒤의 모습을 지금이라도 그려야 되나 싶긴 한데 목표가 있었으면 달성하지 못하면 실망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년이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집 사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진짜 모르겠는데, 2033년까지. 2033년보다 2023년으로 훨씬 집값이 쌀 텐데. 사실은 근데 저희 둘 다 임상하고 싶어가지고 데일리벳 처음에 조금만 자리 잡아놓으면 사이트 운영이니까 되게 쉽게 보고 병원이랑 같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이렇게 뭐가 일이 많고 바쁠지 몰랐어요, 사실.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 조만간 개업 소식 아, 네, 돌팔이라서 안 돼. 현재 데일리벳의 행보에서 개선점을 꼽아본다면 그에 맞춰서 데일리벳의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농장동물 이런 쪽에 일도 막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려동물 임상하시는 수의사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주 고객층은 반려동물인데 그런 쪽에서 좀 흥미있는 컨텐츠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컨텐츠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의학신문 같은 경우에 여기보다 업계가 훨씬 크니까 신약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되게 관심 있는 주제가 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뭔가 연구가 활발하다 보니까 임상 관련해서 이제 연구 소식들을 막 전하곤 하는데, 아직 이제 둘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되게 많이 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요즘에 뭐 임상 쪽에 뭐가 어때? 라고 하면 사실은 데일리벳에서 조금 알기는 어려운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해결 방법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또 회원들이 커뮤니티를 좀 정보를 서로가 공유하는 자가 발전되는 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데일리벳 시작할 때 세웠던 미션 중에 하나가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건데, 그러려면 저희가 수의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사협회라든지 다른 수의사들도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나름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너무 수의사들만 대변하는 언론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사를 쓰면서 수의사들의 고충을 일반인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진 않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의 10주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데일리벳 참관 10주년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제 끝이야? 10년 전 데일리벳의 시작을 꿈꾼 지난날의 두 분께 영상 편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인터스텔라급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막 해야 되는. 학범아, 의사들이 청년의사 신문을 읽던 말던 동물병원 경영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임상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건 농담이고요. 10년 전에 할까 말까 많은 걱정도 하고 주변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했지만 그때 젊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결정이 잘했다. 어머 화이팅. 데일리벳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한다고 전제를 하고 공방사 하면서 모았던 돈을 시작했는데 500만 원씩 딱 1,000만 원. 비트코인을 샀어야 된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사서 그걸 데일리벳의 자산으로 했어야 돼. 그래서 그랬어야 우리가 이제 직원도 뽑고 뭔가 사무실도 그래 집살 비트코인 따로 사고 지금도 개인 사업자로 출발을 해서 뭔가 사업적인 측면의 확장성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한 게 아니고 되게 즉흥적으로 거의 한 3개월 4개월 준비해서 바로 신문사업 등록증을 내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법인으로 시작하고 비트코인도 좀 사고 광고도 들어오고 계도가 올랐을 때 뭔가 시도해가면서 제2의 선택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창간 20주년 인터뷰를 할 수 있게 창간 20주년.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11기 학생기자단 충남대 홍서연 선생이가 다시 할까요? 현역 학생 기자로서 데일리벳이 어떤 의미이며 앞으로 10년 후에 데일리벳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리네요. 제가 데일리벳을 보면서 컸던 데일리벳 키즈입니다. 고등학교 생기부에도 데일리벳 영향을 받아서 사용했던 내용들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의 10년도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의사 신문, 최고의 수의사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했던 롤모델이 선배 데일리벳 기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한 10% 정도만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활동인데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되는 그런 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데일리벳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벳 학생기자 1기 단장이었던 임준식입니다. 먼저 데일리벳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학생회원을 시작을 할 때 두 대표님들께서 저희 학생기자단을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약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데일리벳을 생각을 하면 잘 버텨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10년간 데일리벳이 외연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정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수의사들이 각 분야에서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데일리벳은 저에게 좋은 경험이자 기회였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데일리벳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의사의 곳곳을 방방곡곡 비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여태까지 잘해왔듯 앞으로의 10년간 20년도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데일리벳 파이팅! 데일리벳 화이팅! 화이팅! 예.